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드디어 코스피 3000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한 지 약 14년여 만에 3000포인트를 돌파한 건데요. 수급 현황 보시면 양시장에서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는 가운데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언제 어디서든 서울경제TV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강하다 보니까 증권주들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드디어 3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3000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장 얘기를 조금 더 길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예측이 적중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수 3000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1월장, 1월 효과, 1회 현상, 1의 현상, 그러니까 1회 현상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례적이다, 그렇죠? 이례적인 현상. 그래서 2000년도 이전에서는 이런 이례적인 현상들이 요일마다 나오고, 그다음에 월말마다 나오고, 그래서 월말 효과, 그다음에 요일 효과, 월말 효과, 그다음에 1월 효과,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2000년도 이전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 이후에서는 그렇다 할 1월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그 사이에 한번 있었었죠. 그래서 1월 효과라는 게 없었었는데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1월 효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연말장과 연초장에서는 지수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는데 개별주의 흐름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갈 거고 이제 1월 이제 시작한 거죠. 그렇죠? 1월, 2월, 3월 가게 되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갈 겁니다. 개별주도 많이 갈 거고 대형주들도 지수에 함께 어느 정도 많이 갈 거고 그래서 IT와 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갈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건설주하고 자동차까지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어제 보여줬고 그쪽도 이제 부활을 하는 그러니까 강세로의 전환이 계속 도드라지는 섹터로 건설주와 철강주가 드디어 주도주격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승격이 됐다고 해야 되죠? 그런 흐름으로 어제 돌아왔고요. 그리고 오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증권주가 또 강합니다. 워낙 지수가 강하다 보니까 증권거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수수료는 많이 인하는 됐지만 유동자금들이 많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용을 쓰고 막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이자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익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권주들도 지금 지수 3000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증권주를 빼더라도 IT, 그렇죠? 전기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건설주, 철강주 이 네 섹터만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은 이런 이제 풍부한 굉장히 좋은 장세인데 그러면 제약주는 어떠냐? 제약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가기는 갑니다. 근데 이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건설주가 안 가고 철강주가 안 가고 증권주도 안 가고 IT도 안 가고 자동차도 안 가면 그러면 제약주 혼자서 열심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쟤네들이 다 가다 보니까 조금 밀리는 거죠. 그래서 느낌은 좀 밀리는 건데 은행주들은 계속 약세를 보일 것 같지만 은행주보다는 좋아요. 뭐가? 제약주가. 그래서 제약주도 나쁘진 않지만 워낙 아까 강했던 IT, 전기전자,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건설 이쪽 섹터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조금 제약주들이 매매하기가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왜냐하면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고점이 떠 있다 보니까 또 밀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시장을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지수가 3027까지 올라갔죠. 자, 밀린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음봉으로 깨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졌을 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5일선을 계속 탈고 갈 때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뭔가 종목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자마자 5%, 7%가 빠집니다. 물려요. 여러분들은 올라갈 줄 알고 쫓아갔더니 물려요. 손절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한 2, 3일 뒤에 혹은 일주일 뒤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그 손절했으니까 억울하죠? 또 쫓아가요. 또 어떻게 돼요? 5에서 입니다. 여러분 손절했더니 한 5에서 7일 정도 지나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에서는 여러분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직 덜 올라간,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 있는 거 말고 강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덜 올라간 그런 섹터들이 이제 철강주와 건설주 섹터들이 조금 만만한 애들이 있고 그리고 IT에서도 OLED 그 장비주들이 조금 만만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애들을 좀 저점에서 해놓으면 조만간에 1월 11일 날에 CES 2011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거기에서 이제 그 OLED 패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 내세우고 그다음에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인공지능 뭐 등등등의 제품들을 이제 내놓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이슈가 되면 OLED 패널 관련주들이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오히려 안 올라갔었던 목표치가 큰 IT 부품주의 OLED 관련주들을 사든가 물론 시스템 반도체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이겠지만 만만한 쪽을 좀 건드려 보시는 게 지금은 제가 볼 때서는 제일 안전해 보인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수는 이거 흔들린다고 겁먹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가 이만큼 가면 이만큼까지 못 올라갔던 그런 이제 섹터들 철강주, 건설주, 자동차 부품 그리고 IT 이쪽에 있는 섹터들을 잘 골라갖고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인터내셔널 말씀드렸는데 좀 이따 보겠지만 벌써 3%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 올라갔던 종목 사면 그 다음 날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여기서 그냥 쫓아 들어가도 3%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장은. 그런 장인데 지금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쫓아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5%, 7%를 손실을 보는. 그러니까 지금은 쫓아 들어가더라도 어떤 걸 쫓아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장이 될 건데 어쨌든 이건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시장이 많이 올라갔고 많이 올라간 그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새로이 올라가는 그렇죠? 시장이 새로이 올라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역사적으로 앞에 3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코스피가 여태까지 계속 2,000이면은 꼬꾸라지고 2,000이면 꼬꾸라지고 그렇죠? 2,400 가면 꼬꾸라지고 2,600 가면 꼬꾸라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꼬꾸라지지 않고 3,000을 가고 그리고 3,000을 찍고 꺾일 생각도 잘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IT 섹터의 그 황금 사이클도 도래하고 있고 OLED 패널들의 바닥, 그다음에 철강주들의 철강 가격 상승과 그다음에 화학 뭐 스프레드 마진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들로 해가지고 모든 전업종들이 지금 다 좋으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 바닥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제가 좀 이따가 급등 명중했던 종목들 또 종목들을 분석을 좀 해드릴 거면서 그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제가 바닥에 줬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올라가니까 얼마큼 가더라. 그럼 결국은 그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지금에서 바닥에서 혹은 바닥에서 너무 바닥은 아니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목표치가 이만큼 큰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는 급등명중의 종목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를 맞아서 시장에 관한 이야기 정리해봤고요. 오늘 증권주 비롯해서 최근에 강한 흐름 보여주는 업종들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주 종목 동진세미캠, ICD, 하이비전 시스템 모두 수익을 내면서 2020년에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145%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종목들이 누적 수익률 알차게 채워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번 주 종목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어제 편입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7%의 수익을 내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한 상황이고요. 오늘까지 3.7%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SFA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어제 드렸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들어가자마자 수익이 났죠. 물론 이제 폭등해서 뭐 10% 20%팍 올라가진 않았지만 뭐 조만간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이러고 있다가 튀어요. 지금 이러고 있다 막 튀는 흐름들이 뭐 곳곳 지금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다 그래서 안 가질 않습니다.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지수 3000 이런 강세장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바닥 쪽에 있었던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이고요. 얼마나 바닥이 있나 봤더니 4만 원대에서 이렇게 쭉 빠져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종목은 유통을 하죠. 그래서 자원 관련주로 포함이 되기도 하고, 뭐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통을 해요. 그래서 뭐 철강 제품들도 뭐 그런 것도 유통을 하고, 그래서 종합 상사라 그러죠. 종합 상사 관련 그쪽인데. 이쪽으로 종합상사 쪽으로 SK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는 꽤 갔어요. 그렇죠? 바닥에서 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 정도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보여줬던 거고,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가 되면은 잡주는 아니고, 그렇죠? 거래소의 대형주인데 그동안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포스코 계열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으면 덩달아서 당연히 움직일 건데 최근에 포스코도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죠. 포스코도 굉장히 흐름들이 엄청나게 강했고, 포스코 ICT부터 해가지고 포스코 관련주들이 포스코 강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엠텍, 포스코 케미칼 등등등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순환매로 얘도 이제 여기서 올라가긴 하겠구나. 그래서 어제 천냥봉이 뜨니까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제 여기에서 싸게 14,000원, 14,500원을 샀으면 좋겠지만 그냥 요 14,900원 현재가에서 그냥 들어가도 먹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실시간은 현재가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저 자리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자리에서 그냥 사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익이 3.7%가 나오잖아요. 오늘 장중에. 3.7%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더 갑니다. 시장이 제가 미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얘기는 12월 달에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고, 시장이 미친 장, 크레이지한 장, 폭등장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IT가 될 거고 자동차가 될 거고, 그래서 전차의 강세가 나올 거다. 그럼 그것만 간다? 아니죠. 다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업종별로 다 가면서 결국은 지수는 3천은 기본으로 깔고 갈 건데, 깔고 가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면 신이죠. 그렇죠? 근데 3천 정도에서 머무는 시장은 아닐 거다. 그래서 앞으로의 1년, 2년을 두고 보게 되면 지수는 저는 4,200까지 보는데 올해 목표치는 아닙니다. 내년 이후의 목표치가 4,200 정도를 보고 있는데, 뭐 지금은 1월 달, 2월 달 장에서는 일단은 개별주들 중에서는 못 간 애들은 굉장히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TK 케미칼처럼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거래량이 실렸던 종목들은 1월, 2월, 3월 동안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잡히고 있고, 그리고 지금 딱 이게 차트를 보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곤란해할 만한 그런 이제 흐름들로 움직입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굉장히 핫하고 막 강하게 움직였죠. 어제랑 오늘 거기가 제일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와 하고 몰려들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고기 있다가 확 몰려가잖아요. 그럼 또 거기 물고기가 또 없어. 또 반대로 가야 됩니다.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들 좀 골리면서 움직이는데, 이럴 때는 뚝심 있게 좋아 보이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선택을 해서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는 단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철강주, 좋아요. 끌고 갈 수 있는 철강주, 끌고 갈 수 있는 건설주, 끌고 갈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완성차 너무 많이 갔고, 끌고 갈 수 있는 IT 섹터, 물론 대형주도 너무 많이 갔어요. LG전자를 빼고서는, 그러니까 LG그룹주를 빼고서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IT에서는 이제 OLED 장비주 쪽, 좀 이따가도 이제 SF에 말씀드리겠지만 끌고 갈 수 있는 IT 부품주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포트로 아까 건설, 철강, 뭐 자동차 부품, IT 4개만 꾸려도 20%씩만 꾸려도 비중이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꾸려놓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알죠? 집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서럽다 그래요? 집이 없으니까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집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과 같은 종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살다가 또 옮기고 또 1년 산다가 또 옮기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난 여기서 옮기면 안 되는데 나 직장 바로 옆에 있는데 근데 이제 집주인이 이제 이제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것처럼 내 종목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아까 좀 전에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가 어제도 그 얘기하고 그저께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원래 이 주식이라는 건 걱정이라는 벽을 타고 오른다라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갈 거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게 주식이고 빠질 거면 어떤 얘기가 나와도 빠지는 게 그런 건데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걱정이라는 벽을 타고 오르는 게 주식은 맞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세력들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호재가 먹히고 악재가 안 먹히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요 반대가 돼요. 호재가 나와도 빠지고 악재가 나오면 더 빠집니다. 그게 바로 하락장, 약세장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가 막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공시가 나오면 잠깐 5분 움직여요. 5분, 1분 잠깐 움직였다가 더 빠집니다.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호재 뉴스가 나와도 안 올라가요. 하락장에서는. 근데 강세장에서는 악재가 나오면 개인들은 던지죠. 그 물량을 더 받아서 더 올립니다. 그리고 호재가 나오면 호재라고 또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고 싶은 애들이 그냥 가는 거니까. 그래서 돈의 힘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저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로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내 집과 같은 종목들로 어떤 걸로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방송으로 작년에 12월 달에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 이번 주는 공개방송을 갖지 않을 겁니다. 이번 주는 공개방송을 갖지 않을 건데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섹터는 찍어드렸죠. IT, 자동차 부품, 완성차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간 거 하지 말고 2차 전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간 것들 잘 찾으면 그쪽 몇 개, 한 3개, 4개 정도 있을 텐데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올라간 쪽들은 하면 안 돼요. 이미 벌써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바꿔가면 인기주죠. 인기주라는 얘기는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거나 많이 탔다라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막 몰려가면 어떻게 된다고 물고기가 거기 안 있고 절로 도망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아무도 안 보는 이제 건설주들 중에서 이제 요런 거, 저런 거, 요런 거 차라리 철강주 쪽에서 아무도 안 보는 철강주 요런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 말씀을 좀 드렸고 IT 부품주 같은 경우들은 OLED 장비주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종목들을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주도 마찬가지고 매일 하나씩 가지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 수익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절반을 팔고 혹은 욕심이 없으면 80%, 90%를 팔고 10% 이하 혹은 5% 이하 1%요 정도로 작게 가져가고 또 내일 나오는 혹은 오늘 나오는 그런 이제 표역 종목을 또 들어가서 또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절반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자 일단 현대제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4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현대제철. 자 그럼 현대제철을 4월 14일 날에 드리고 나서 수익률은 120%가 넘었는데 이걸 왜 굳이 지금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바로 또 시장 얘기를 하고 철강주들이 이렇게 얘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고요.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드렸던 자리들이 다 어디였느냐? 다 이 자리예요. 자 보세요 한번.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좀 전에 어제 표역 종목이었죠. 그거하고 현대제철하고 뭐가 틀립니까? 자 길게 봐요 차트는. 자 지금 위치하고 자 지금 같은 위치에서 현대제철을 드렸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같은 위치에서 지금 어제에서 여기서 공략하는 종목 드렸죠. 현대제철도 그때 당시에 딱 그런 자리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에서 바닥에 있네 하고 샀겠죠. 산 사람들 있겠고 수익이 났으면 수익 났으니까 낼름 팔았겠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한 10% 20% 먹고 팔았더니 128%가 갔네. 주식이 그런 거예요. 바닥에서 잘 샀으면 왜 절반 이하를 가지고 왜 끌고 가느냐?
주식은 바닥에 있다가 장세가 이렇게 상승장을 턴하게 되면 바닥에서 100%, 200%가 갑니다. 대형주도 가는데 뭐 개별주들 뭐 300%, 500%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장세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시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풍부해질 때,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걸 가지고 많은 뭐 경제학자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그냥 돈이 되는 건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다 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금이 움직이게 되면 주식시장이 빠지는데 금도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처음 있는 일이래요. 원래는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 올라가게 되면 실물 경제가 막 박살이 나고 막 위험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몰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 놓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돈을 이제 그걸 회수하려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자영업자들이 지금 뭐 난리죠. 지금 뭐 카페부터 해갖고 지금 뭐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지금 다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다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걸 회수하려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걸요.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풀어놨죠. 근데 돈을 풀어놓으면은 저번에도 한번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돈을 푼 이유는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애기 분유값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약값 내고 그다음에 쌀 사 먹고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데 항상 돈을 풀면 경제가 그래요. 항상 돈을 풀면 어디로 들어가더라?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과거 일본이 20년 전에 그랬었죠. 그랬던 것처럼 돈을 풀어놓으면 항상 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그걸 못 들어가게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풀리니까 다 어디 들어가요? 주식시장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막 부동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금. 그러다 보니까 막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기다 지금 66조가 지금 개인들 그 동학개미의 그 자금들이 또 대기하고 있다라 그러죠. 고객 혜택금이 계속 그렇게 쌓이고 있고 짐도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정받으면 개인 투자자는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세력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좋은 장에 이거를 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은 올라갈 때마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 삽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부동산 1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20억 됐죠. 그렇죠? 20억 더 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삽니다. 왜 사요? 20억짜리가 25억 되고 25억짜리가 30억 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삽니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 역사에서도 이제 뭐 튤립에 대해서도 그렇죠? 튤립에 대해서도 그 튤립 가격이 이제 장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 튤립에 대해서 그 가격이 집 한 채 가격까지 올라갔었던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빠진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올라간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올릴 거예요, 계속. 왜 올리느냐? 올리면 누가 사준다는 얘기죠. 누가 사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 거고. 막 올리고 계속 올리면 뭐 현대 올리든 그렇죠? 뭐를 올리든 계속 올리면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까 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계속 늘고 있는 거고 66조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 그러는데 그거 아마 다 들어올 때까지 아마 언제 들어오나 하고 세력들도 아마 그러니까 세력은 여기서는 이제 메이저들을 얘기하는 거고 기가 외국인 뭐 금융투자부터 해서 뭐 요런 이제 자금을 크게 굴린 애들 아마 계속 땡겨 올릴 거예요. 땡겨 올리다 보면 들어오겠죠. 그럼 그때서 물량들을 넘기겠죠. 저는 원래 주특기가 장 빠지기 전에 눈치채는 겁니다. 이제 빠질 때가 됐구나. 그러면 현금화하는 게 저는 그게 주특기인데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위험하다는 얘기 안 하죠. 더 올라간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종목들을 싸게 잘 사면 되는 건데 어쨌든 현대제철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죠. 더 갈 겁니다. 현대제철 더 갈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총액이 5조 8천억짜리 종목인데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거 하루티 만에 끝날 종목은 아니에요. 코로나 이슈는 저는 올해 안에 끝날 거라 보고 있고요. 끝나게 되면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고 내년에서는 오히려 더 올라갈 거고 1년, 2년 본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제철도 10만 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10만 원 가면 그럼 다른 애들은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나중에는 들어오겠죠. 지금은 겁나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시장은 개인들의 그 두려움을
두려움이라는 벽을 타고 올라간다. 저는 동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를 답니까? 가면 가는 거지. 이유는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건데 뭐 꼭 그렇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준다면 뭐 그렇게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못 사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도 주식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혹은 계속 올라갈 건지 참 기대가 되는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해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주들 더 갈 거지만 지금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두려울 거예요. 빠질까 봐, 손실날까 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싸게 바닥에 사야 된다. 그래서 현대제철과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비교를 시켜드리면서 공부를 시켜드린 겁니다. 이거 공부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제철 이때 당시 4월 달에서 아주 싸게 그때 당시 매수 가격이 19,500원이었는데 현재 128%죠. 나중에 300% 넘게 수익 날 겁니다. 그렇게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왜 그런 수익이 나오느냐? 바닥에 샀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왜 여기서 말씀을 드렸냐? 바닥에 있었고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짜리의 잡주도 아니고 포스코 계열사의 회사 종목인데 앞으로 시장들이 강하게 움직인다는데 얘가 이쪽으로 안 가겠어요?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서 골라드린 거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빼빼로데이인 날 11월 11일 날이죠. 11일 날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참 무지하게 잘 갑니다. 자, 11월 11일 날 이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아마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바닥에 있는 종목이 아니다. 바로 종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게 시가총액이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400조는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500조 넘어갔네요. 야, 그렇죠? 이제 500조가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 400조 좀 안 됐을 때 그때에서 이 큰 금액의 종목이 정고점을 돌파한다라는 건 시장이 가겠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정고점 돌파하니까 아마 갈 거다. 꽤 갈 거다. 대신에 단점은 뭐 단번에 급등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라간 폭이요. 39%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죠. 이때 당시 삼성전자만 그때 당시 빼빼로 돼 있는 날 공략을 했었어도 39% 수익이 나오는데 이것보다 지금 수익이 안 나는 종목들은 그것도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대형주만 갔으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없다라 그래서 이거의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 종목들만 잘 골라내시면 삼성전자의 저 수익률은 충분히 따라갈 종목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대형주가 가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이 이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얘기를 작년부터 얘기를 했고 어쨌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순환하면서 다 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위치에서는 사면은 안 돼요.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면 안 되고 갖고 있는 분들이 8만 원이 안 깨지면 혹은 7만 5천이 안 깨지면 10만 원까지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지수가 원래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면 이 고점이라는 게 없어요. 신고점이라는 것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신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 가격은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고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신고점이잖아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완전 신고점이죠. 그럼 얘네 목표 가격은 무한대. 그래서 신고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가 계속 무한대로 올라가면 뭐 100만 원을 가든 1000만 원을 가든 1억을 가든 이 자리에서 불가능하겠지만 목표 가격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얘가 계속 올라가면 지수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럼 지수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뭐 4천을 갈지 5천을 갈지 아무도 모른다. 6천을 가도 삼성전자 혼자 올라가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길 건지는 걔네들이 고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올라간 거 쫓아가지 말고 좋은 종목은 싸게 사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빼빼로 돼 있는 11월 11일 날만 여기가 이제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죠.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 거지. 지금에서 사는 사람들은 늦었다는 거. 하여튼 좋은 종목을 싸게 사자의 기준에 준하는 삼성전자였고요. 그리고 어제 급등했던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12월 22일 날에 말씀드렸던 TK케미칼. 딱 그렇죠. 잘 가죠. 자,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확 실리면서 움직였는데 기관 매수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저거는 수익 실현을 아마 여러분들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욕심을 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신규 매수는 당연히 안 되고 어제 기관들이 120만 주 사고 투신이 49만 주를 사고 연기금이 14만 주를 사고 사모펀드가 41만 주 샀는데 글쎄요. 저는 어제에서 거의 새벽 2시까지 차트를 쭉 계속 봤어요. 쭉 봤거든요. 봤는데 종목들이 왜 이렇게 폭등하는지 저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뭐를? 종목들을 빨리 팔면 안 되겠다. TK 케미칼이 아니고 종목들을 빨리 팔면 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2,000개를 쭉 다 살펴보면 돼요. 종목들이 계속 치고 나갑니다. 안 꺾여요. 조정을 잘 안 주질 않고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지금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죠. 그러면 얘가 고점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차트가 고점이 아니고 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그렇죠? 머리를 들고 가고 있죠. 이런 애들은 계속 갑니다. 예, 그렇게 되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당시 이제 12월 22일 날에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약 20% 정도가 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심을 낼 거면 절반 이하로만 가지고 욕심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은 TK 케미칼과 같다. 어떻다? 바닥에서 머리를 들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피해야 돼요. 이렇게 바닥이죠. 싸죠. 이런 거는 상장 폐지 당할 수 있는 위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TK 케미칼에 10월달, 9월달, 8월달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초보자들은 야 이종 전문가님은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수익 많이 내니까 나도 바닥에 있는 종목 사야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건들죠. 늦었어요. 이건 지금 이 취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저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년 올해 3, 4월 달에 실려가거나 더 빠지거나 안 갑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는 안 가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강가에 보면 그 얼음이 얼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가 거기서 이제 동면을 해요. 그럼 동면을 하면 딱 보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서는 딱 보면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뭘 봤냐면 눈을 봤습니다. 눈이 살아있으면은 이게 살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약간 이제 그 찬물이라든지 거기다 풀어놓으면 깨어나요. 근데 눈이 하얗게 완전 동태눈 된 거 있죠. 그건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 주식도 지금 이 취해서 이렇게 꺾여 있는 것들이 있죠. 올라가질 않고 지금 저런 모양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동태눈이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걔네들은 가망이 없는 거고 이렇게 TK 케미칼처럼 머리를 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얘는 뭐 동면도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애들인 거고 살아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머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꺾여 있는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도 다 작년에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바닥 종목들은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오늘 정고점을 돌파를 했죠. 뭐 수익 많이 나서 38.3% 났는데 이거 12월 18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공략해드렸던 종목인데 여러분 수익 너무 많이 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갑니다. 그런 장이에요. 제가 미친 장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가요. 이거 계속 갈 거니까 흔든다 그래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익이 났으면 어떡하라? 절반 이상 팔고 조금만 가지고 버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신고점으로 16,000원 넘어갈 거니까 지금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서는 계속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계속 좋은 얘기를 내보낼 때까지 그렇게 좋은 장세가 이어질 거니까 쉽게 안 떨어져요. 이게 죽으려면 여기가 깨져야 돼. 8,000원이 깨져야 되는데 8,000원이 깨지는 게 빠를지 14,000원 돌파하는 게 빠를지 한번 그거만 봅시다. 저는 8,000원을 깨지는 것보다는 14,000원 올라갈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보니까 확률이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의 표역 종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요 SFA. 자 SFA인데요. 자 SFA가 지금 전고점을 오늘 살짝 돌파를 했다 지금 눌리고 있는데 지금 IT 섹터들이 움직임들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시스템 반도체가 먼저 움직이긴 하는데 오늘 하나마이크론, 하이비전 시스템, 네페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시스템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는데 고점을 돌파를 하고 빠지지도 않아요, 얘네들은. 그럼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면 제가 볼 때서는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니까 인공지능,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얘네들이 같은 거의 이제 그 식구거든요. 물론 이제 친척들이 뭐 플렉서블부터 해서 OLED 장비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이번에서 2021 CES에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로 한번 휘날려치면서 같이 강하게 움직이면 OLED 장비주들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렇죠? 모양 이쁘죠?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인데 이미 종고점을 한 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저점을 높여가죠. 걔들한테 물량들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오르고 나서 안 올라갈 거니까 안 올라간 척을 하는 거죠. 야 물량 좀 내놔. 야 올라갔자? 떨어졌지?
야, 너 물렸지? 물량 내놔. 그러니까 계속 물량을 뺏는 겁니다. 죽일 거면 이렇게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오냐?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살 거니까. 그렇죠? 66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하는 거고 물량만 털어가는 겁니다. 올리고 저점은 높여지면서 올라가고 밀리고 올라가고 밀리고. 근데 오늘은 FA는 오늘 정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고 마찬가지. 돌파를 하고 밀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올라갔는데 다시 밀리네. 빠질라나 보다 해서 실망을 하죠. 그 물량을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아까 4만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좀 전에 4만 원이었었는데 현재 가격 4만 150원 정도 뭐 이 정도의 100원. 4만 100원. 자, 4만 100원에서 좀 전에 4만 원대 얘기할 걸. 자, 원래는 이제 4만 원대였는데 4만 원대 자막이 나가고 있었으니까 4만 원으로 그냥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만 원에 자막이 나갔으니까 사신 분들 있겠죠? 그래서 4만 100원도 괜찮은데 일단 4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했으면 그 정도면은 밀릴 때마다 그렇게 해서 SFA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 플러스 OLED 장비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몇몇 애들이 있는데 그것도 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작은 종목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 되는 종목이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올해 내에서 잘 봐야 되는 반도체 장비주 플러스 OLED 장비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SFA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SFA 만나봤습니다. 매수가는 전문가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장 초반에 3,000포인트까지 돌파했던 코스피 현재는 2,9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할 시간인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 접수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현대자동차요. 현대자동차?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8만 1,000원에 20%에. 18만 1,000원에 20%. 알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은 조금 나셨는데, 자, 수익은 16%. 그러니까 작은 수익은 아니에요, 대형주에서. 근데 요즘에 이제 대형주들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이제 올라오게 된 건데,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얘도 쉽게는 떨어지는 않을 텐데, 네.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얘도 18만 원까지 밀릴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먹었던 것들을 그대로 토하는 경우가 될 텐데 아직 지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 지수가 떨어진다는 느낌은 일단 여기서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장대 음봉을 잘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돗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 또 위로 당겨서 내일 또 튀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수익이 아니면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19만 원짜리가 깨지지 않으면 이거는 버텨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만 원 안 깨지면요? 네, 그렇죠. 19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신고점 종목은 아니에요. 얘는 신고점 종목은 아니라서 다른 애들은 신고점 종목이라서 계속 치고 날아가지만 얘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마 22만 원에서 한번 저항으로 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이 25만 원 정도 그리고 27만 원. 그러니까 22만 원, 25만 원, 27만 원 이런 자리에서는 상당히 좀 저항이 좀 강력하게 좀 걸릴 수 있는 자리들인데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19만 원 깨지 않으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APS 홀딩스 APS 홀딩스 9,460원에 10%요. 9,460원에 10%. 예. 네, 자, 한번 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움직인 애들은 그냥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얘도 이제 그 AP 시스템의 이제 그 지주사거든요.
그래서 예. OLED 섹터로 얘도 포함은 되는데 예. 얘는 보면은 좀 약하죠. 그러니까 약하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이제 순서로 따지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 가면 뒤에 11번째로 올라가는. 그래서 먼저는 AP 시스템이 가고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가 가고 뭐 ICD가 가고 뭐 비아트론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SF가 가고 이렇게 다른 애들이 다 올라가 줘야 돼요. 다른 애들이 30% 40% 올라가 줘야 그래야 얘가 이제 뒤늦게 한 5% 갈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는 갈 거예요. 근데 조금 언제쯤 늦어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그죠,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얘가 꼴등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얘 포지션을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보면은 수급도 없고 거래량도 없죠, 별로. 소외주란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근데 안 가진 않아요. 아, 가긴 가요. 9,000원 돌파 가긴 가는데 예. 9,000원 돌파도 가고 10,000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아, 9,000원 가고 10,000원 가면은 야, 이거 되게 좋은데 지금 싸니까 사야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10,000원 가면 30% 가는 거거든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보는 눈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SFA 같은 경우들은 개인 투자자 안 삽니다. 왜 안 사는 줄 알아요? 비싸 보이잖아요. 떠 있잖아요. 이건 안 사요. 이건 안 사는데 요건 잘 사요. APS 홀딩스. 왜냐면 싸 보이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100명이면 100명, 100만 명이면 100만 명, 거의 90%는 다 이런 거 사요. 그래서 더 안 가는 겁니다. 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 예. 투자자들이 와 하고 몰리는 종목들보다는 약간 뒤로 빠져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더 빠르고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APS 홀딩스는 10,000원까지 보고 가져가는 거고 추가 매수는 이거 할 거면 차라리 SFA라든지 차라리 AP 시스템을 하세요. 차라리. 추가 매수 할 거면. 시스템은 많이 저 추가 매수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뭐 든든하시겠네요. 예.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이 AP 시스템이 제가 볼 때에서 이게 조만간 이제 CS21이 그 이제 5일 뒤에 열리거든요. 그 4일 열린대요. 거기서 이제 투명 OLED부터 해서 이제 OLED 막 시장 막 뉴스 기사 막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제 패널들 이제 바닥을 치고 뭐 하면 막 기사를 뿌리거나 아니면 실적들이 이제 내년 1분기, 2분기, 올해 연말까지 좋을 거고 내년엔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예. 얘가 한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거든요. 최소. 예. 많이 가면 뭐 34,000원도 가는데 일단은 욕심 너무 많이 내지 말고 한 3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요거를 좀 팔고 나서 팔고 그때 APS 홀딩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전략인지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비아트론이요. 비아트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000원에 15%요. 11,000원에 15%.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플렉서블 관련주면서도 OLED 장비주죠. 네. 그리고 얘도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잘 공략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비싸 잘 안 보여요. 올라가요. 안 올라간 것도 안 올라간 거지만 비싸 보인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네, 일봉하고 주봉 봤을 때. 그렇죠. 일봉만 보면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 갖고 개인들은 이걸 잘 안 건드려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걸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걸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완전 바닥이죠. 네. 완전 바닥이죠. 네. 자, 이거를 또 현대제철로도 비교를 해드리면 현대제철 제가 이때 당시 여기서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아트론을 현대제철로 따지게 되면 여기서 드렸던 게 현대제철인데 요 모양을 가지고 현대제철이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뭐 IT가 됐든 조선주가 됐든 증권주가 됐든 건설주가 됐든 표본이에요. 움직이는 게. 보면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그러다가 올라가니까 이제 나 잡아봐라 그러고 계속 급등하고 막 올라가죠. 네. 지금 비아트론이 한 이쯤 될 거야 아마 이쯤. 여기 아니면 여기죠 뭐.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지금 비아트론 여기거든요. 조만간에 움직이게 되면 나 잡아봐라고 이제 비아트론도 갈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바닥이니까. 현대제철도 이렇게 쭉 빠져 있는 바닥이다 보니까 크게 올라가듯이 비아트론도 굉장히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서. 조만간에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폭등하게 되면 얘네들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현대제철도 뭐 20%, 15%, 7% 이렇게 수익이 나다가 갑자기 막 올라가더니 128%의 수익률이 나온 건데 저는 비아트론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의 수익률은 나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전망도 좋고 전망은 지금 나오는 모든 리포터를 다 찾아보면 다 긍정적입니다. 나쁜 얘기는 별로 없어요. OLED 패널들이 지금 바닥을 쳤다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장비주들 지금 막 실적들이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고 지금 막 공장들도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좋은 얘기만 나와서 그래서 내년 이후까지 한 2만 원 정도 목표치를 보고 있거든요. 비아트론. 네. 그러면은 근데 79%밖에 안 되네. 그래서 100%는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은 비싸다고 안 사요. 고점에 떠 있어서. 근데 조만간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 이제는 가볍게 치고 날아가는 흐름이 나올 거니까 던지지 말고요. 잘 네. 보유하시고 만약에 이거 전고점을 돌파해서 11,450원을 돌파하잖아요. 차라리 그때 더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빠질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 빠질 때 한다는 얘기는 이게 더 빠지겠다는 얘기인데 빠질 때 네. 하는 게 아니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는 돌파 매수를 해야 돼요. 아, 아셨죠? 네. 네, 그렇게 요거는 일단 보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그걸 보유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79% 나올 때까지. 아, 네, 2만 원.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경인양행요. 경인양행.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30%요. 매수가는 8,000원요. 아, 매수 가격은 8,000원이시고 자, TV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예, 예. 네, 자, 줄여주시고 자, 8,000원에 자, 일단은 복구만 되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더 살까 물어보려고요. 아, 더 살려고? 예, 일단은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예? 더 사도 된다고요. 더 사도 돼요? 네, 더 사도 되는데 비중이 좀 많으니까 더 사는 예. 부분들은 장이 좋으니까 일단은 더 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시장이 뭐 2,800이 깨져도 얘는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예, 예. 일단은 손절 라인은 6,600원 잡아드리고 예, 예. 더 살 수 있고 만약에 8,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미 수익이겠죠. 더 샀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예. 8,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절반 이상을 확 팔고 다시 질문을 주세요. 예, 예. 아셨죠? 아이고, 멘토님만 믿습니다. 멘토님 네. 잘 아시기 때문에 딴 사람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보이는 대로만 얘기해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그러는데 요거는 예. 일단 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단가를 예. 낮춰서 올라올 때 비중을 확 줄여서 그 다음 한 전략을 20%더 살까요? 한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한 10% 정도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오프닝서부터 해서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이전부터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다를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막 뭐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라는 벽을 타고 혹은 두려움이라는 벽을 타고 시장은 오른다라서부터 해서 왜 시장이 올라가는지, 금값도 올라가고, 금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왜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돈의 힘이라는 얘기죠. 돈의 힘으로 가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로 이 시장은 빠지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그럼 언제 빠지느냐?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놓고 우리는 나가야겠다. 그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안 되겠다. 내 돈 가져가 하고 돈을 던질 때. 어디다가? 주시장에다 다 던질 때. 들어올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가 시장이 빠지는 거고요. 개인 투자들 걱정이 이렇게 많을 때에서는 물론 조금 빠질 수 있겠죠. 어떻게 주식시장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갑니까? 작전주도 아니고, 그렇죠? 주식시장이 분명히 조금씩 흔들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월달, 5월달, 7월달, 9월달 그중에 한 번씩 빠지겠죠. 그게 정상적인 시장이니까. 그때 빠질 때마다 10%, 30% 빠지는 거 그게 비정상입니까? 여태까지 종목들 현대제철도 128% 올라갔는데 얼마든지 주식장은요. 상승장 속에서도 조정이라는 게 나오면서 30%, 20% 빠져요. 빠지는데 그건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얘기고 어쨌든 빠진다 그래서 겁낼 것도 아니고 이 시장은 쉽게 한 방에 무너진 시장이 아니고요. 흔들었다가 또 올리고 흔들었다가 또 올리면서 좀 길게 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길게 가면서 그때까지 이제 개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딱 돈이 이제 들어왔다 싶으면 한 2, 3년 뒤에 말 그대로 치겠죠. 그렇죠? 그때 콱 하고 던지면
그때서는 이제 시장이 이제 그때는 이제 서브프라임처럼 확 무너지고 올해 3월달처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에 뭐 2년 뒤, 3년 뒤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 2017년도부터 시작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좋은 장입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의원님과 시장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